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의 기자 말로도 그 무너진 가스 폭발에 의한 냉방장치와 관련된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참혹한 사고가 난 이 삼풍백화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백화점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B동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백화점의 한쪽 벽면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시간 현재 소방차 20여 대와 응급차 20여 대가 출동해서 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저쪽 무너진 부분의 건물점이 지역이 몇 년이죠? 저 안에요? 지금 한 모집소도 한 40명가량 있을걸요? 지하요. 1층이요. 1층. 천장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장이 가라앉으니까 폭발물이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뭐 폭발을 부린지는. 폭발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네? 당시 상황이 팡 소리가 나가지고 뛰어들어와 보니까 막 연기 막 날라오면서 들어와 보니까 막 피 묻어가지고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조 항공 차량으로 처음에 나온 사람들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구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죽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천장하고 천장 사이에 깔린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그리고 저 안쪽으로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될 거예요. 분해자가 많아요? 아니요. 애기하고 아까 계속 끌어냈거든요. 직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직원들하고 일반 모르겠어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니 밖에서 있다 구조하시러 들어오신 거예요? 네. 가스가 터진 겁니까? 소리 들으셨어요? 하여튼 꽝소리하고 같이 꽝소리와 함께 나면서 사람 나오면서 막 연기가 일로 바깥으로 뛰쳐나왔으니까. 연기가? 네. 사편이 많이 연기에 뭔데요? 저는 저 밑에서 소리만 듣고 올라왔다니까요. 아니 목격하셨어요? 지금 저 상황으로 봐선 말이죠. 이 사고 당시에 아까 목격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리가 계속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목격담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백화점 내부에 있던 그 종업원과 손님들도 그 무너지는 상황을, 이상한 그 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감지하고 상당수는 꽤는 그래도 밖으로 탈출도 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지금 삼풍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풍 백화점의 두 동 가운데 지금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 또 부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두부 잘라듯이 가운데 쪽만 딱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다면 대형 폭발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추정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목자 얘기도 5층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 삼풍백화점 관계자가 말이죠. 오늘 5층 옥상에서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다. 지붕이 그동안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서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다. 이런 걸로 봐서 그 건물의 구조적인 어떤 결함에 의해서 옥상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사고 전후에 삼풍백화점 건너편까지 오늘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따르면은 5층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종업원들이 갑자기 상품을 아래로 급히 옮기면서 고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그 백화점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5층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그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봐서 폭발과 함께 그 하중을 이기지 못했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삼풍백화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종업원이 또 한 명 구조됐습니다. 무너지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자들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들도 현장에 들려오는 목격자들의 얘기와 그다음에 현장 탐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치로 볼 때 또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5층짜리 건물이 두부 자르듯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볼 때는 가스 폭발로 어떤 충격을 합니다. 예. 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 서초동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도 사고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지금 현재 마치 거대한 폭격을 맞은 듯이 많은 먼지와 건물 잔해 더미가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헬기 구조 장면입니다. 헬기가 떨어진 건물 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서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5층 건물 약 100m 가운데 부분 50여 미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뒤로 서 있는 건물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난 삼풍백화점은 지난 87년에 네, 황 기자, 삼풍백화점에 지금 화면에는 저 현장에서 매몰돼 있다가 구조된 구조된 사람들의 현장 그림이 중계차 화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 그림에 나오고 있다시피 많은 철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삼풍백화점은 그 백화점 계열 회사인 삼풍건설산업이 지난 87년 9월에 착공해서 89년 12월에 네, 이 시간 현재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 부상자 40여 명이 수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 강남 성모병원까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 9월에 착공이 돼서 89년 12월 준공이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네. 시공회사인 삼풍건설산업은 올해 도급 한도액이 96억 원으로 도급 순위 858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건설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보면은 연면적이 7만 3천 평방미터쯤 됩니다. 2만 평이 조금 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15,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네. 종업원 수는 65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에는 몇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 레저 시설들이 수영장, 볼링장 같은 그런 레저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문제의 그 5층의 식당가가 3,700평방미터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목격자도 전했지만은 그 5층에서 쇼핑객들 네, 차단하고. 황 기자 잠깐만요. 삼풍백화점이 오늘 오전 8시부터 균열이 생겨서 5층 바닥이 솟아오르면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백화점 직원의 전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이미 10시간 전에 삼풍백화점 5층 사고가 난 북쪽 절반 건물의 5층 바닥이 솟아오르면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백화점 직원의 전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는 조금 전에 전화를 주신 김순자 씨의 증언, 4시 반에 갔을 때 백화점 직원들이 제지했다는 이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층에는 식당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황 기자, 매몰돼 있던 백화점 고객 가운데 여자 한 분이 구출돼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명에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현재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 여자 한 분이 구출돼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삼풍백화점 폐장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저녁 6시면은 아까 목격자 제보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백화점 그 폐장 시간에 맞춰서 쇼핑객들이 대개 지하 슈퍼에 들러서 야채라든가 생선 같은 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 시간에 백화점 주변에 사는 많은 주부들이 몰리기 마련이고 말이죠. 네. 그런 점으로 밀어볼 때 백화점 지하에 상당한 부상자가 매몰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황 기자 잠깐요. 여기 조금 전에 백화점 여직원의 제보로 오늘 아침 8시부터 5층 바닥이 솟아오르며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의 제보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서춘옥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춘옥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자분이시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제가 거기에 말씀해 1시쯤 주시죠. 도착해가지고요. 네. 제가 거기서 한 3시쯤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4층에 있었어요. 근데 4층 그 기금속 쪽 있는데, 그러니까 니쿠아 쪽 있죠? 네. 그쪽 5층 집안이 계속 내려앉았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속 그 지혈장 있는 쪽으로 계속 내려앉았는데, 그 관리, 내가 보기에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관리 그 하시는 분들이 무전기로 이상 없다고 사고 현장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합동 구조반은 탐색 결과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6, 7명가량의 생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해내고 이들의 구조에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호인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혼 기자. 네, 사고 현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보다 먼저 저희 중계차는 삼풍백화점 남쪽 주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쪽 안 지하에서는 막바지 생존자 확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금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녀 2명이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고, 그 이전에는 지하 3층 여자 탈의실에서 그 생존자 6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하 3층 여자 탈의실에서 조금 전 촬영한 현장 화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벽 한번 두들겨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곧 고정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 생존하고 계신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지금부터 벽을 한번 두들겨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곳 지하 2층에 스토이스, 즉 미국에서 오늘 공수된 매몰 생존자 확인용 음향 탐지 장비를 설치해서 생존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생존자 1명이 추가로 구조될 예정이어서 강남 성모병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지하 3층에 주차 관리요원 26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서 구조대원들이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하에서 오늘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청 경찰 특공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아까 6명이 지하 3층 탈의실에서 있는 게 확인됐는데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지하 3층 탈의실에서 메가폰으로 천장을 향해서 살아있으면 응답을 하라고 소리를 치니까 벽을 두드렸습니다. 몇 명이 살아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번을 두드렸습니다. 네, 그 구조가 상당히 어렵던데요. 구조가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산소 절단기 가지고 산소를 철근을 절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조금씩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대책본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생존자 확인 작업을 마치고 내일 밤이나 모레쯤이면 이곳 사고 현장에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를 치워서 1차 수습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 네,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롭던 백화점. 그러나 그 분해된 모습은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붕괴 현장을 박준우 기자가 하늘과 땅에서 둘러봤습니다. 차량들로 붐비던 백화점 앞 도로는 소방차들과 응급차량, 구호물품 수송 차량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어제까지 고가의 수입품들이 진열되던 객장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엿가락처럼 흰 구조물들이 수북이 쌓여있고 튕겨나간 이음새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두동강난 백화점 건물 안쪽은 시커먼 속살을 드러낸 채 붕괴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특히 심한 백화점 서편 건물 주변에는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애태우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방차들이 계속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연기는 마치 안개처럼 건물 전체를 뒤덮으면서 계속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덜한 부분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절단기와 용접봉 등으로 무너진 구조물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붕괴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부서진 콘크리트 기둥들과 부러진 이음새들을 기중기들이 걷어올립니다. 붕괴 현장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매몰된 차량들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하 식당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전되면서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응급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구조 작업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던 가족들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순간 할 말을 잊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서울 시내 40여 개 병원 영안실은 이번 사고로 불의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로 오열과 통곡 속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백화점에 들어섰다가 불과 한두 시간 후에 불귀의 객으로 돌아온 이 허망한 사연들을 도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대로 목숨만은 붙어있기를 그 신라 같은 기구도 끝났습니다. 오열과 통곡, 몸부림뿐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든 시신들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에서 통곡하다 실신한 유족들이 악몽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날벼락에 영정을 제대로 마련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전동근 김은혜 기자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병원 앞마당엔 가족의 생사를 확인 못한 가족들이 TV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숨막히는 고통 속에 뛰어다녔습니다. 백화점 2층 매장 직원이었던 25살 최은희 씨. 퇴근할 계획이었지만 동료의 부탁으로 백화점에 남아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1시간 간격이 최 씨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입구에 가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내가 그 대장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제치면서 내가 한 번만 얼굴만 보자. 주부인 황혜숙 씨는 5시 40분에 남편의 바지를 사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사고 17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바꾸러 다시 백화점에 들어갔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100명씩 빠져나오고 언니는 들어간 상태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게. 백화점에 잠시 들른 것이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돼버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요. 너무 슬퍼요, 언니. 사는 날에 가서 아파요.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난 이 시간도 사고 현장의 돌더미와 쇳조각들이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을 짓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아버지들이 탄식하고 어머니들이 절규해야 하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삼풍백화점에서는 며칠 전부터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고객들만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백화점 측의 살인 방조, 아니 집단 살인 행위라고 하는 비난과 분노가 바로 이 점에 쏟아집니다. 이번 붕괴 사고를 시간대별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고주령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우뚝 선 삼풍백화점. 이 멀쩡한 백화점은 사고 며칠 전부터 대형 참사의 붕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전날인 그저께 밤 8시 40분, 부산에 사는 우재정 씨는 5층 식당과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식집에서 그쪽 화장실까지 가는데 한 50m인데 그쪽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거든요. 우 씨보다 회사 측이 먼저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이 있느냐? 이상이 있다. 그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워키토키로 조금씩 들리는 가운데 저 10사람 정도가 다시 5층 쪽으로 1층에서 5층 쪽으로 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어제 오전 9시 5층 식당가에서 영업을 하는 김서정 씨에게 직원들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춘원 전주 비빔밥 전문집에 바닥에 돌출 부분이 1m가 생겼고 천장이 조금 내려왔다. 빨리 와서 봐라. 이 사실은 회사 중역진에게 급히 보고됐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최고 책임자인 이한상 사장이 대참사의 조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붕괴 사고를 알게 된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4층에서도 진동음과 함께 누수 현상이 발견되자 불안해진 일부 직원들은 집기를 사무실 밖으로 옮겼습니다. 낮 12시 공사 감리자는 치마 현상과 함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급해진 시설부 직원들은 회사 책임자인 사장에게 쇼핑객 대피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묵살당했습니다. 회사 측이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오후 2시. 이때 고객들이 안전은 제외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인 오후 3시 반. 중단시켰던 5층 식당가의 일부 영업점에 도시가스를 재공급한 뒤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백화점 일대가 가스 냄새에 쌓이면서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자 중역진들은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후 5시 57분 거대한 백화점 건물은 고객 직원들이 비명소리와 함께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앞서 개혁적 차원에서 보강하겠다는 그런 정부 당국자의 언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우리 사고 수습 체계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장 지휘 체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전동건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첫날, 사고대책본부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랜턴 장비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랜턴 300개를 갖고 온 한 시민은 이 장비를 전달조차 못했습니다. 경찰이 외곽에서 무조건 막았기 때문입니다. 낱개로 소형 랜턴을 어디서 몇 개씩 구해갖고 막 쫓아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가져온 걸 빠꾸시키고 저런 걸 구하느라고 밤새도록 얼마나 애먹는가 싶은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매몰 지점에 대한 제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사고대책본부는 이 같은 제보를 종합해 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에 대한 제보는 번번이 무시됐습니다. 지휘자쯤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상황 뭐라고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가서 확인했냐, 들어갔다 나왔냐, 그럼 당신이 들어가라 알면은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결국 생존자와 관련된 제보를 무시한 결과는 늑장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청소 용역업체 직원 24명에 대한 구조 작업도 실제로는 처음 제보가 들어온 지 24시간 만에 착수됐습니다. 구조 현장에서는 일부 구조대원과 일부 민간단체의 알력도 일어났습니다. 119 구조대의 통제에 즉각 반발해 철수하겠다는 해병 전후에 아니 또 그런다고 그런다고 또 철수해야 되나 이거. 119 구조대와 민간단체인 129 응급구조단의 다툼. 모두 민간 자원봉사요원을 포함해 구조대원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어떤 구조작업은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구조대원끼리 인수인계도 안 됐습니다. 뚫둔 데를 계속 뚫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봤으니까 그러면 엉뚱을 뚫어요 또. 그래도 구조작업은 나은 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서울교대 강당. 사고 닷새째가 됐는데도 여기에 있는 행정관청의 업무 체계는 새로 발굴된 시신에 관한 정보를 곧바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가 있기도 한데 그 병원에서 각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서울시청에다만 보내고 있는데 왜 보내냐면 이번 붕괴 사고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민방위 체제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하소연만 했을 뿐입니다. MBC 뉴스 전동건입니다. 지금 저희 중계차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무너진 상판 이외에 중계차가 올라 있는 무너지지 않은 상판 부분이 다시 또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서 조금씩 중계차는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화면상에는 지금 서울소방서 소속 헬기가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조 작업은 세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그리고 서울시 소방본부 그리고 군 측에서입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순찰청 내정 경찰 헬기 1대 그리고 기동대 2개를 동원해서 현재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소방본부 측에서는 헬기 2대, 또 구조차 5대, 구급차 24대, 또 구조대원 182명을 투입했습니다. 군 측에서는 시누크 헬기 3대, 또 구조대원, 이 구조대원은 특전사 스쿠버 팀인데요. 13명을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 중계차가 말이죠. 북단에 있는 중계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만 남단에 있는 중계차는 다시 현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BC 중계차는 양쪽에서 2대가 지금 동원돼서 여러분들께 현장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것에 의하면 김상철 기자, 구조자가 32명이고요. 어느 병원, 방지거 병원하고 희민병원이라고 하셨죠? 사망자는 일단 공식 확인된 게 24명이 맞죠? 그렇지만은 목격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10대 이상이 지나가고 있었다, 10대 이상이 추락했다는 그 증언이 맞다면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미 거의 사망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앞으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락 확인 차량인데 한 대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16번 한성 운수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고 네 번째 차량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서울 4더의 2467호 차량인데 차체가 미상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파돼서 그랬는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서울 4더의 2467호 아마도 승용차로 지금 보입니다만 한 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로 공식 확인된 추락 확인 차량은 5대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5대입니다. 네,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구조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면서 당국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김동욱 기자가 헬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부동강이 나 있습니다. 떨어진 교각 상판은 지진의 폐허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또 성냥갑처럼 납작하게 짓눌린 버스는 휴지처럼 구겨져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고 현장 상공입니다. 모두들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서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뒤집힌 버스에서 사망자들을 찾아내 헬기로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의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응급 차량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나서야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며 당국의 늑장 출동을 원망했습니다. 다 꺼내놓고 그 한참을 기다려도 그건 안 오더라고요. 구조대는. 민관군의 신속한 협동 체제로 각종 구조 장비를 제때에 사용했더라면 불행 중에도 인명 피해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 첨단 기술과 시계 예술의 만남, 삼성시계 돌체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다리부터 가겠습니다. 성수대교를 건설했던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성수대교를 전면 재시공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을 두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전 동아의 사원을 걸고 만들어서 바치는 길밖에. 최 회장은 새 교량의 규모와 공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겠으며 공사비는 1,500억 원 선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서울시 내 교량의 유지관리기금으로 100억 원을 서울시에 출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과학적이고도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밝혀 성수대교 시공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성수대교는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공학 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그룹은 지난 83년 원효대교 헌납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교량을 헌납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관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늘 이신영 도로국장 등 중간 간부 2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신영 도로국장과 김재석 전 도로시설과장을 오늘 구속 수감했습니다. 김재석 전 과장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교량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과 건설부 장관의 6차례에 걸친 지시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원종 전 시장과 당시 부시장인 우명규 현 시장과 관련해서는 구속된 이신영 국장이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혀 서울시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지난 토요일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일반 여론을 감안해 이번 수사는 실무선에서는 결코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내부적으로 이전 시장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명규 현 시장이 돌출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강 교량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서울시장 등 고위 책임자에게 내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실무자에게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와 토목학회 합동조사단은 오늘도 H빔의 균열을 추가로 발견해내고 지금까지 조사 결과 성수대교의 철골 구조물들이 적정 하중을 견디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낡고 기울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